시작할까요? 네. 자, 이번 시간은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 뭐, 그냥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돈을 네네. 빌릴 때는, 네네. 남한테 빌릴 때는 네네. 1억 원을 빌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1년 뒤에 갚겠습니다. 네네. 이자는 5%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계약하면 돼요. 네. 그죠? 네. 근데 부모님은 좀 달라요. 맞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세무서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예전에 네. 그 전세 계약할 때 부모님한테 뭐 한 9천 정도? 빌렸어요? 이렇게. 근데 부모님이 이제, 뭐 그래,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내가 돈을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증여가 아니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돈을 또 갚고 있습니다, 제가. 네.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갚는 게 마음 편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니 세법에서는 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네네. 그거는 증여지 무슨 딴소리냐 네. 하면서 그 빌렸다고 막 얘기했더니 네네네.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오. 자, 일반적으로요. 네네네. 그 타인 간의 돈 거래 빌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네네. 근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꼭 세금이 문제가 돼요. 아. 자, 부모님한테 돈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그렇죠, 상속이죠. 근데 이것은 자기 멋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 돈을 지금 받겠습니다 하면서 상속이 일어나게 할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네. 상속이 일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하지만 증여는 어때요? 네. 아무 때나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빌려서 받는 법도 있다, 차용도.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돈을 받으면 무조건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니,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네. 해준다. 그러면 네. 증여세. 아, 증여라면 증여세. 증여세를 예. 물어야 돼요. 최고 50%. 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음. 그럼 상속이 일어났으니까 네. 아버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상속재산을. 네네. 상속인이. 네네. 그럼 상속세 최고 50%를 또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돈 받을 땐 세금 내야 돼요. 네네. 차용을 했다. 차용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빌렸으니까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 네. 아들이 5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한테. 네. 그러면 아빠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27.5%. 예, 27.5%. 네. 그 다음에 그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종합과세. 아.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 네네네네. 거예요. 아들이 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아버지가 내겠죠. 네. 자, 그런데 차용이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은. 아, 가세한 부분. 예, 그래서 네. 돈은 뭐가 빌리긴 그냥 준 거지. 줬으니까 어때? 증여로 추정해서 네. 증여세 빨리 내라. 이렇게 한다고요. 오. 기본적이 그래요. 오. 그러나 네. 막 여러 가지 막 근거를 대고 진짜 차용한 거라는 것을 증빙을 하면은 네네. 아, 그럼 그래? 빌린 거야? 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아, 저도 예전에 이게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차용증을 이게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오. 자, 보시게 된다면요. 오. 돈을 아버지한테 빌렸다고 네. 딱 얘기했더니 오리발을 소리려서 네. 내밀었어요. 네. 진짜 빌렸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차용 시에 네네. 저희 과세 당국은 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이 갚았어요. 네네. 갚을 때도 또 네. 이거 봐라. 이것도 또 증여세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 양쪽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네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예. 만약에 5억 원을 네네. 자녀한테 빌려줬어요, 아빠가. 네네네.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하고 네. 만약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면 8천만 원의 세금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들이 네. 3년 뒤에 그걸 또 갚았네. 네. 5억 원 아빠한테 갚았다. 네. 그러면 아빠한테 또 증여했네? 네. 하고 또 8천만 원을 또 부과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증여한 것도 그것도 세금이. 당연하죠. 증여랑 똑같아요. 와. 그러면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네.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차용시 증여세 안 냈잖아. 8천만 원. 네네네. 그죠? 네. 지금 내 네. 무신고 가산세를 20%에서 40%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 3년 전에 증여세 너 3년 전에 증여 받았잖아. 네네. 납부지연 가산세도 1년에 9.12%. 와. 2억까지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굉장히 큰 리스크죠. 무섭네요. 차용을 잘못하면. 차용을 잘못하면. 네네. 그럼 정상적인 차용을 한번 해보자는 그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요, 네네. 차용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 계약서에서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네. 그 홍길동 그러니까 네. 아빠가 아들한테 누구한테 예. 언제 얼마를 예. 매월 몇 프로의 이자로 네네. 빌려준다. 네네. 만기는 언제고 네. 만기를 갱신할 때는 어떤 조건이고 네네. 아빠의 계좌는 여기고 네네. 그죠?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차용인하고 대여인하고 그 써서 네. 공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상환 능력이 근데 없는 자녀한테 빌려준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유치원생한테 야 1억 원 빌려줄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사람들이 차용증을 써도 인정 안 하겠죠. 네네네. 그리고요. 네. 이자를 빌려줬는데 이자를 지급을 안 해. 아 맞아요. 써도 네. 써놓고도 이자를 안 줘. 네. 그러면 쓰나만 하죠. 그렇죠. 안 쓸 수도 있죠. 네. 무이자 네. 아니면 허무맹랑한 낮은 이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그 이자를 정기적으로 안 줬다. 네. 정상적인 이자를 안 줬다. 그럼 네. 무효로 보는 거예요. 아 무효로 본다. 예, 그다음에 실제로 계약서를 써놓고 네네네. 뭐 한 6개월 동안 안 내다가 네네. 가끔씩 줬다. 네네. 이래도 안 되고 네네네. 무이자도 안 되고 네네네. 왜냐하면 당신 같으면은 남한테 2억 원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냐? 이자 석 달치, 두 달치 안 내면은 바로 원금에서 들어가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차용했냐 이거죠. 네네네. 돈을 줬는데 애 통장에 그대로 있어. 네네. 그럼 왜 차용을 하냐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증여를 배제하려면은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든가 뭐 이런 거 그거 써야 그렇죠,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갚았다든가 네.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환 일자가 없어 이거. 네네네. 그 뭐 평생 쓰는 거야? 말도 안 돼. 남한테 빌려줄 때 평생 쓰게 합니까? 상한일자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없다면 안 네네. 되고 특히 네. 또 이러한 차용 내용을 공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 내용 증명이나 확정 일자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차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네네.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택을 구입한대요. 그렇죠.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아니면 아들이 3억 원짜리 그 전세 사는데 5억 원으로 올렸대. 그러면 5억 원, 2억 원 차임에 대해서 맞아요. 빌려줄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에요. 아,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기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네. 이자 지급을 매번 해야 되고 네네. 정말로 만기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 네네.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차용 사례 좀 더 알아볼까요? 네네네. 자, 차용으로 주택을 구입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들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냈어요. 네네. 그래서 아파트를 샀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네. 아파트를 산 것으로 네. 전세를 줬어. 네. 그 보증금 받아서 네네. 그걸 갚았어.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가 들어가 살면서 네. 은행 대출금을 받았어. 그렇죠. 그걸 갚았어. 네. 그러면 정상적 차용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는 것이 인정한다.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기분 나쁘면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기분 나쁘네요. 왜냐하면은 네네. 세법이 좀 애매한 게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가급적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네네네.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자율은 몇 프로가 좋을까요? 하고 그렇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 이자율 이제 올라가서 4% 내외가 된다고 보는데 네네네. 사채 이자는 뭐 20%, 30%, 40%인데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연 4.6%가 되겠습니다. 4.6%. 네. 그래서 만약에 네. 1%만 뭐 자식한테 빌려주는데 1%만 받는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3억 원을 빌려줬는데 1%만 받는데요. 네. 그러면 연 300만 원만 이자 내면 되죠. 네. 자, 그러면요 증여 의제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 3억 원에 대해서 4.6%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1,38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300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1,080만 원. 와,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자를 연 4.6%로 이제 받아야 받아야지 이렇게 가정한국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네. 하지 않는다. 근데 차액이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 그 빌려준 그 이자에 대해서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증여세를 물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여러분 되겠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런데 네네. 연 2%로 그러면 차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네네.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연 2%면 600만 원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1,38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780만 원이니까 네네.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연. 네. 그러면 증여의제가 안 됩니다. 네네네. 이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네네. 괜히 과세 당국의 눈총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4.6%로 보통 아. 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시골의 아버지가 네네. 그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막 5억씩 막 빌려줬어. 네네. 자기 돈 한 푼도 없어. 네.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4.6%로 줘야지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녀들은 5억 받으면서 4.6%도 안 내요? 그 정도 내주잖아요, 기분 좋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4.6%로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아. 그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네.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네. 개인 간의 거래는 네. 영업해서 받는 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 지수 27.5%를 징수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네네네. 27.5%니까 이자가 100만 원이면 27만 5천 원을 빼고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그거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 종합과세를 당장 당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당하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미지수했다 원천징수를 그러면 네. 무조건 아버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 솔루션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차용할 솔루션이 때 있어야죠. 예. 고도의 주의가 필요해요. 전문가에 의한 차용 양식을 네네. 구체적으로 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납득이 갈 만하게 네네. 차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무조건 증여세 안 내려고 아빠한테 10억 원을 빌려. 이게 많이 안 돼요. 네. 만약에 5억 5천 원 네. 증여로 받고 네. 모자란 거 4억 5천 원 네. 차용을 한다든가 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네. 병행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무조건 세금만 없애려고 그렇죠. 그냥 차용을 다 한다고 말해버리면은 그렇죠. 무리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그냥 어떻게든 이런 차용이라는 거 이런 거 하실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가세당국이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적인 차용, 네. 그 다음에 잘못된 차용, 네. 아니면 차용 계약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반드시 미리 좀 점검을 받으시고요. 사고라도 네. 아니면 차용하기 전에 음. 사전 현금 지원, 증여 및 차용 계획서를 음. 전문가랑 같이 협조해서 아.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사전 증여라든지 상속 뭐 이런 거 하실 때 미리 이런 전문가 김상수 대표님처럼 전문가분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자금 계획을 좀 세워놓으시면서 어떤 자금 이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찌 되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세금도 더 많이 받으시고 맞죠? 세금 많이 네, 내죠. 많이 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분은 없잖아요, 사실. 예, 이게 뭘 미리 세무도 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상속과 증여 전문한테 네네. 맡기셔야지 양도 전문이나 기타 전문한테 맡기면은 네네. 상속 증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냥 우리 법인에 있는 세무사가 뭐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1인 법인에서 그냥 세무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비장 처리해 주는 예, 그렇죠. 그런 처리만 해주시는 거지. 그 어떤 인생이라든지 그 가정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설계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맡기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